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돼서 강력하게 푸틴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근데 푸틴의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느냐? 50일간의 데드라인을 주겠다. 50일 데드라인. 그 사이 빨리 전쟁을 끝내라. 종전해라. 이 말입니다. 50일 데드라인. 그때까지 안 하면 바로 이제 러시아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100%, 러시아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용 패트리엇 미사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도 대규모로 이제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관세라는 게 특히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인데도 또기 2차 관세, 또기 부과한다. 이겁니다. 러시아 물건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까지도 제재를 해서 2차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데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제 리터 사무총장, 나토 사무총장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그리고 이제 무기 지원 협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공격용 무기도 우크라이나로 대규모 이제 지원된다. 제가 이 뉴스에 왜 관심을 가지느냐? 바로 이제 이재명하고 추미애가요, 옛날에 대선할 때 젤렌스키를 엄청나게 비하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이를 인정하겠습니까? 저번에 윤 대통령하고 대선할 때 2022년 그때 처음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이재명과 추미애가 뭐라고 이제 글을 썼느냐?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선 때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국제사회에 이건 두고두고 문제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러시아 편을 들었거든요. 이재명이가 처음에 이걸 글 쓴 거 포함해서.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이제 글을 쓰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이후에도 계속 러시아 편을 들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천박합니다. 아니, 그때 푸틴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나 나토가 전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당연히 우리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푸틴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재명 이자는 도저히 외교가 항상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그때 뭐라고 이제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이 TV 토론에서요. 그것도 성관이 주제 TV 토론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고 전쟁이 죽는 것은 젊은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토가 가입을 해주려 하지 않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전쟁이 났다. 이 무슨 황당한, 참 이 이재명의 내 구조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6개월짜리 초보 정치인, 코미디언처럼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토가 이제 가입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나토 가입한다 공언하니까 이게 전쟁이 났다. 아니,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공언하면, 그러면 러시아 푸틴이 침략하면 그 침략이 정당화되는 겁니까? 이재명 한번 대답해봐.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자기 나라 방어를 위해. 나토는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바로 집단 방위 체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얼마든지 나토에 가입을 시도할 수도 있고 발언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푸틴이 그냥 무력으로 침략한 거 아닙니까? 침략. 일방적으로.
그게 침략 전쟁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아니잖아. 근데 이재명이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규탄을 못하고 우리 우크라이나 초보 대통령이 나토 가입 이야기하는 바람에 침략 전쟁이 났다.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한 정말 부끄러운 이런 외교관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으니 참 심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나토 보기도 그렇잖아요. 이런 게 없어집니까? 한번 내뱉은 말이 없어집니까? 그럼 또 추미애는 뭐라 했냐? 그때 전쟁 났을 때 추미애는 뭐라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슷하게 지도력이 부족한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나토 가입을 공언하며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자초한 거다. 따라서 완전히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에 이런데 지도력이 부족해서 침략을 자초했다.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아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법대 놓았을걸요. 그 명문대 우크라이나에 가면 명문대 법대 놓았을 겁니다. 그 키우 그 수도가 키우잖아요. 우크라이나. 근데 코미디언 하면 대통령 하면 안 됩니까? 진짜 황당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코미디언보다 더 못한 참 옛날에 우리 정주일이라고 이주일 있잖아. 웃겨드리겠다. 뭐 이주일 돌아가셨죠. 폐암 이주일 본명은 정주일. 그분이 아마 경기도 구리시에서 국회의원 했는데 이 정치꾼들이 코미디보다 더 웃긴다고 그때 한게 기억나는데 아니 추미애나 참 이재명이나 이 천박한 인식 수준이 젤렌스키보다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죠. 그 이후에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은 못 주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 무기를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팔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여러 번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 이재명이는 계속 비난했지 않습니까? 왜 우크라이나 편에 서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러시아가 지금은 조금 더 강국인지 몰라도요. 러시아가 명백하게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힘으로 무력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이거는 엄청난 침략이면 어느 나라가 큰 나라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된 나라를 비판하는 게 맞고 거기에 미국이나 우리 유럽 나토가 전부 우크라이나 편이면 우리도 거기에 서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이재명의 이 좌파들은요 꼭 보면 대만하고 중국 싸우면 중국 편에 서요. 대만 편에 서야 되잖아. 물론 이재명이는 대만에도 쇄쇄, 중국도 쇄쇄하지만 그 본 뜻은 중국에 쇄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들에게 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면 러시아 편에 서요. 야, 일본하고요. 일본하고 또 북한이 막 싸우면요. 북한 편 듭니다. 북한 편 들어. 같은 민족이라고. 참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좌파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이걸 존중 이걸 한마디로 또 그걸 겁내는 거죠. 우리나라 문재인이 말한 것처럼 아이고 우리는 작은 소국인데 저 중국이나 러시아가 높은 산봉우리인데 저걸 우리가 잘 받들어야지 이런 뿌리 깊은 열등감 사대의식 이게 좌파들한테는 있고 거기다 좌파들은 원래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니까 막연한 동경심도 있고 또 뿌리 깊은 열등감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외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적과 동지를 잘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해가 망한 얘는 제가 여러 번에게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러시아 푸틴한테 했고 50일 그럼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전쟁이 종결되거나 어떻게 했을 때 이제 그때 되면 평가가 나오겠죠. 결국 이재명이나 우리 민주당 이 좌파 정권이 과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되면 과연 이게 어떤 처신을 했는가 이게 다 드러나면요 결국 이 국제 왕따 미화가 되지 않을까.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